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학생 김원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스터디 플래너 작성에 대해 간략하게 OT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이제 겨울방학 때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이번 겨울방학에는 9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쵸? 그 가운데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 시간도 있고, 원래 본인이 하고자 했던 목표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공부할 양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꼭 작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거는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일정 관리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요.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이 모두의 바람이라는 학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공부를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이 세 가지 과목을 같이 공부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한 과목에 신경을 쓰다 보면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이 매우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한 과목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세 과목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머릿속으로 이 공부를 배분하는 것과 스터디 플래너에 작성해가면서 배분하는 건 다르겠죠.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겨울방학부터 우리가 이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는 버릇을 들이고 노하우를 길러서 고등학교를 재학했을 때 우리가 더욱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면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독서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혹은 학교 활동, 대회 같은 거에 다양하게 참여를 해야 우리가 수시라는 전형에서 경쟁력이 있잖아요. 다양한 활동들을 우리가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데, 공부만 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비교과도 같이 하려면 계획표를 꼭 세워야 우리가 안 까먹고 효율적으로 일정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 플래너를 꼭 작성을 해야 해요. 공부만의 장점을 한번 보자면, 스터디 플래너는 공부의 질과 양을 대폭 늘려줍니다. 자, 우리가 공부가 굉장히 재미가 없잖아요. 저도 굉장히 재미가 없었거든요, 공부가. 저도 1학년 때 계획표를 세우지 않았었는데 그때 공부가 굉장히 지루했어요. 내가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공부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써놨죠. 계획과 목표 없이 진행하는 공부는 늘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계획표를 쓰면 계획표가 약간 게임 퀘스트처럼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계획을 끝내자라는 목표를 세우게 되고, 이 목표를 끝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계획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보자면, 제 학창시절 썰을 잠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1.8이었는데 2학년 때 1.3으로 올랐죠. 자, 이거 오르려는 거 0.5밖에 차이 안 나는 걸로 보이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고 정말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플래너라고 말할 거예요. 플래너를 꼼꼼히 쓰면서 저는 학교 성적을 관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과도 함께 관리를 할 수 있었어요. 플래너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 길고 긴 겨울방학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혹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양은 적정한 건지, 그런 불안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플래너에 목표를 딱 세우고 할 거를 끝냈다 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남는 시간에, 혹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죠.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든다는 거고, 오늘 하루 동안 플래너 계획한 거를 체크해보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뭐가 부족했냐를 성찰하게 되면서 의지를 다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플래너에 제가 항상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 계획도 세워놨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95kg였거든요. 지금 80kg인데 15kg 감량에도 성공을 했다. 그런 썰이죠. 플래너 작성 방법을 봅시다. 플래너는 월별 계획에서 일별 계획으로 좁히는 게 포인트인데, 따라서 큰 목표에서 작은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선 내가 이번 달에 어떤 걸 끝낼 건지를 세워보는 거예요. 영어는 이 문제집을 끝내겠다, 혹은 수학은 이 문제집을 끝내겠다, 혹은 이 단원을 완벽하게 보겠다로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월에.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그러면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니까 1단원, 2단원을 이번 주에 하고 다음 주엔 3, 4단원, 5, 6단원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라고 주별로 또 끊어주고요.
아하, 이번 주에 1, 2단원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러면 RPM 몇 문제, 개념 원리는 몇 쪽까지 하면 되겠다 라고 오늘 할 양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그게 오늘의 계획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의 계획표를 세우기 전에 큰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시다.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랑 국어도 숙제를 플래너에 그대로 적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별 계획에서 나눈 계획을 적어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점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플래너를 한번 써봤는데 계획을 다 못 지켰어요. 혹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하냐? 네, 이거는 써가면서 노하우를 터득하면서 수정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양이 너무 많거나 적다면 피드백을 코멘트란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어제 이렇게 부족했고 혹은 많았고 따라서 오늘은 좀 더 많이 적게 해보자. 이렇게 다음 날에 피드백을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간을 재면서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혹은 이런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자기가 안다면 훨씬 계획표를 세울 때 수월하겠죠. 네, 지금 플래너 작성 팁을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갖게 될 플래너인데 상단에 이달의 목표라고 있잖아요. 이달의 목표란에 혹은 옆에 체크리스트라는 란에 여러분들이 과목별로 어떤 걸 끝낼 것인지 큰 목표를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년부터 고등학생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을 끝내보겠다, 또 좋은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이번 달에는 그러면 어떤 문제집을 끝내겠다 정도로 플래너 한 달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옆에 이달의 중요한 일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던가, 이거 중요한 일정이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기념일이라든지 혹은 학교에서 꼭 가야 하는 날이라든지 그런 걸 적어놓고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거는 플래너 예시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플래너는 여기다가 쓰게 되실 거예요. 자, 보면 가운데 칸에 지금 형광펜이 쳐져 있는 부분에 우리가 수학, 국어, 생윤, 생명, 영어 이렇게 과목별로 오늘 해야 할 양을 적어놨죠. 옆에도 지금 보면 과목별로 해야 할 양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왼쪽은 일정 부분을 하겠다 혹은 어떠한 일을 하겠다를 적어놨고, 오른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 번 분석, 몇과 본문 혹은 페이지까지 다 적어놨죠. 저는 오른쪽처럼 쓰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줬으면 좋겠고, 위에 보시면 컨디션 란도 있고 총 공부 시간을 적는 양도 있는데 이렇게 총 공부 시간을 적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메모란에다가 오늘 부족했던 점이나 오늘 혹은 내일의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피드백을 적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플래너 사용법을 잘 숙지해서 겨울방학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도 효율적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